야, 네, 아이나, 네,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호랑이와 곶감. 호랑이가 곶감에 절절 매다니 무슨 일일까요? 호랑이는 곶감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무턱대고 자기보다 힘세고 무서운 존재라 생각하지요. 그리고 때마침 나타난 도둑을 곶감이라고 믿어버려요. 한번 잘못된 생각은 바로잡기가 쉽지 않답니다. 어리석은 호랑이처럼 성급한 짐작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말라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예요. 옛날 깊은 산속에 덩치 큰 호랑이가 살았어. 어느 추운 겨울날 호랑이는 배가 고파서 온 산을 뒤지고 다녔어. 그런데 눈을 씻고 보아도 먹을 게 없는 거야. 에잇, 이러다가 굶어 죽겠네. 마을에 가서 소라도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갔어. 호랑이는 어느 초가집 마당으로 들어갔어. 바로 그때 아기가 빽빽 울기 시작했어. 아가, 마당에 호랑이 왔다. 뚝. 아기 엄마의 말에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 거참 심통하네. 내가 온 걸 어찌 알았지? 호랑이는 마루로 훌러덩 올라갔어. 아가, 호랑이가 마루까지 왔다. 뚝. 호랑이는 문고리를 슬쩍 잡았지. 아가, 호랑이가 방문 연다. 뚝. 그래도 아기는 계속 울어대. 호랑이가 방문을 열까 말까 하는데 아가, 여기 곶감 있다. 뚝. 이게 웬일이야?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어. 아니, 내가 왔대도 무서워하지 않던 녀석이 곶감이 뭐라고 울음을 뚝 그쳐? 호랑이는 덜컥 겁이 났어. 곶감이란 놈이 나보다 더 무서운가? 호랑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다가 외양간으로 쑥 들어갔지. 그 순간 뭔가 묵직한 것이 호랑이 등에 툭 올라탔어. 호랑이는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지. 어이쿠, 요놈이 곶감인가 보다. 사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건 소를 훔치러 온 도둑이었어. 호랑이가 소인 줄 알고 다짜고짜 올라탄 거야. 깜깜한 밤이라 뭐가 보여야 말이지. 곶감아, 떨어져라, 떨어져. 호랑이는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온몸을 정신없이 흔들어댔어. 그럴수록 도둑은 죽어라 매달렸지. 이놈의 소, 내가 떨어질 줄 알고. 호랑이는 마당을 뛰쳐나와 죽을 힘을 다해 달렸어. 이러면 곶감이 떨어져 나가겠지? 당연히 도둑은 더 찰싹 달라붙었지. 무슨 소가 이렇게 빨라? 오냐,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호랑이는 밤새도록 달리고 또 달렸어. 이윽고 날이 밝았어. 도둑은 그제야 호랑이의 줄무늬를 보았어. 이런, 소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도둑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 이제 난 죽었구나. 죽었어. 그런데 마침 저 앞에 고목나무가 보이네. 나무 아래를 지나는 순간 도둑은 펄쩍 뛰어 나뭇가지를 붙잡았지. 휴, 이제 살았다. 도둑은 호랑이가 다시 올까봐 뻥 뚫린 나무 속으로 얼른 들어가 숨었어. 에휴, 드디어 곶감이 떨어져 나갔구나. 호랑이도 힘이 쭉 빠져 숨을 푹푹 내쉬는데 곰이 어슬렁 나타났어. 호랑이야, 아침부터 왜 그렇게 지친 거야? 아이고, 말도 마라. 곶감 때문에 죽을 뻔했다.
호랑이는 밤새 있었던 일을 늘어놓았어. 곶감이란 놈이 그렇게 무섭다고? 곰은 곶감이 어찌 생겼는지 궁금했어. 호랑이야, 내가 그놈 얼굴 한번 봐야겠다. 호랑이와 곰은 고목나무로 향했어. 호랑이는 저만치 숨어있고 곰 혼자 고목나무로 다가갔지. 곰이 펄쩍 뛰어올라 나무 속을 들여다보니 웬 사내가 오들오들 떨고 있네. 엥? 곶감이라더니 사람이잖아. 곰은 도둑을 향해 앞발을 쭉 뻗었어. 아이고, 기껏 호랑이를 피했더니 곰한테 잡아먹히는구나. 도둑은 바짝 엎드려 눈물 콧물을 다 쏟았지. 나무 속이 깊어 닿지를 않자 이번에는 곰이 커다란 엉덩이를 들이밀었어. 헤헤, 요렇게 하면 튀어나올 테지. 내 방귀 맛 좀 봐라. 뿌붕, 뿡뿡. 아이고, 이런 지독한 방귀가 있나. 도둑이 아무리 코를 틀어막아도 참을 수가 없어. 그런데 눈앞에서 곰의 꼬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 에라 모르겠다. 도둑은 냉큼 곰의 꼬리를 붙잡아 있는 힘껏 잡아당겼어. 아이고, 엉덩이야. 곰은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더니 엉덩이에 불이 난 듯 팔짝 떼다가 주랭랑을 놓았지. 이 모습을 본 호랑이는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어. 거봐, 곶감은 진짜 무서운 놈이야. 호랑이도 그 길로 산을 넘어 멀리 멀리 도망쳤단다. 이게 뭐지? 맛있어 보이는데. 이야기 속 우리 문화. 말랑말랑한 곶감 참 달기도 하구나. 커다란 소도 잡아먹는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하다니 참 재미나네. 호랑이한테 슬쩍 가서 곶감이 뭔지 알려줄까 말까? 아기 울음도 뚝 그치게 할 만큼 맛있는 곶감, 너희도 먹어본 적 있니? 곶감은 감을 말린 음식인데 말랑말랑하고 달콤해서 아이도 어른도 좋아하지. 옛날에는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씩은 꼭 있었어. 감나무는 어디서건 잘 자라거든. 가을이 되어 감이 발갛게 익으면 똑 따서 껍질을 벗기고 새끼줄에 엮은 다음 처마 밑에 대롱대롱 걸어두고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잘 말렸지. 그러면 겨우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곶감이 된단다. 아이들은 한바탕 밖에서 뛰놀다가 출출해지면 엄마, 곶감 하나 빼먹어도 돼요? 하고는 새끼줄에 매달린 곶감을 하나씩 빼먹곤 했어. 요즘에는 사탕이다, 초콜릿이다, 단맛 나는 음식이 많지만 옛날에는 어디 그랬나. 명절에야 강정이며 약과며 달달한 간식을 맛볼 수 있었지. 그러니 곶감은 아이들에게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간식이 되어주었단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감나무에 달린 감을 모두 따지 않고 몇 개는 남겨두었어. 겨울에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새들에게 양보한 거야.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돌봤던 옛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담긴 풍습이란다. 탱글탱글 감으로 무얼 만들까? 감은 따서 바로 먹기도 하고 잘 말려서 먹기도 하고 식초로 만들어 쓰기도 해. 이리저리 쓸모가 많은 감으로 어떤 먹을거리를 만들어 볼까? 말랑말랑 곶감. 곶감은 깨지거나 상처가 없는 단단한 감으로 만들어야 한단다. 또 줄에 매달아서 말려야 하니까 꼭지가 남아 있어야 하지. 감 껍질을 잘 꺾은 뒤 꼭지를 새끼줄로 엮어서 대롱대롱 매달아 두면 말랑말랑한 곶감이 된단다. 쫀득쫀득 감말랭이. 감말랭이는 깨지거나 상처가 나서 곶감으로 만들 수 없는 감으로 만든단다. 감을 얇게 썰어서 잘 말리면 쫄깃쫄깃한 감말랑이가 만들어지지.
껍질을 까지 않고 말려서 만들기도 한단다. 달콤달콤 홍시. 상처가 없어도 물러지기 시작한 감은 곶감으로 만들 수 없단다. 이럴 때 따지 않고 그대로 두면 연하고 부드러운 홍시가 되지. 홍시는 항아리에 담아 땅속에 묻어두면 겨우내 맛있게 먹을 수 있단다. 이야기랑 놀자. 으앙, 으앙. 아기가 우네. 아기 손에 뭘 쥐어줄까? 별이 총총한 밤, 아기 울음소리로 집이 시끌시끌하네. 옛날 사람들은 아기가 으앙, 으앙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하며 우는 아기를 어르고 달래곤 했단다. 그런데 호랑이나 망태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기가 무섭다고 울음을 그칠 리 있나. 그러면 엄마는 아기가 좋아하는 간식을 아기 손에 쥐어주었단다. 곶감도 쥐어주고 약과도 쥐어주고 옥수수도 한 알 한 알 떼어서 입에 넣어주고 그랬지. 아기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바구니에 넣어줄래? 머리 헌댕이, 코 훌쩍이, 눈 첩첩이. 머리 헌댕이는 시도 때도 없이 머리를 박박 긁고, 코 훌쩍이는 틈만 나면 소매로 코를 쓱쓱 닦고, 눈 첩첩이는 늘 파리를 쫓느라 팔을 휘휘 저어요. 그러자 훈장님은 가장 얌전한 아이에게 떡을 준대요. 세 아이 가운데 과연 누가 떡을 먹었을까요? 떡을 먹으려고 꾀를 내는 새 친구의 재치 넘치는 입담과 따뜻한 우정을 느껴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손바닥만한 서당이 있었어. 개구쟁이 셋이 이 서당에서 글 공부를 했지. 그런데 요놈들 이름이 뭔지 알아? 바로 머리 헌댕이, 코 훌쩍이, 눈 첩첩이란다. 참 별난 이름도 다 있구나. 요놈들 이름이 왜 이 모양이냐고? 머리 헌대가 가렵다고 시도 때도 없이 머리를 박박 긁으니 머리 헌댕이요. 콧물이 줄줄 흘러서 틈만 나면 소매로 쓱쓱 닦으니 코 훌쩍이요. 첩첩이 낀 눈곱에 파리가 꼬여 늘 파리를 쫓느라 야단이니 눈 첩첩이란다. 훈장님이 글을 읽으라 치면 머리 헌댕이가 머리를 극적극적 긁고 코 훌쩍이가 콧물을 쓱쓱 닦고 눈 첩첩이가 두 팔을 휙휙 내저었어. 아이고 이놈들아 가만히 좀 있거라. 정신 사나워 글을 가르칠 수가 없구나. 훈장님은 한숨을 푹푹 쉬었지. 아이들은 서로 니 탓이라며 툭탁툭탁 다투었어. 코 훌쩍이가 머리 헌댕이한테 뭐라고 하면 머리 헌댕이는 눈첩첩이를 나무라고 눈첩첩이는 코 훌쩍이를 흉보았지. 이러니 무슨 글공부가 되겠어? 그러던 어느 날 훈장님이 먹음직스러운 떡 한 바구니를 들고 왔어. 떡을 보자 머리 헌댕이는 입이 해벌쭉, 코 훌쩍이는 침이 뚝뚝뚝, 눈 첩첩이는 눈이 반짝반짝했어. 그런데 훈장님이 이러는 거야. 얘들아, 요 떡 맛있겠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떡을 주마. 그러자 아이들은 눈이 동그래져서는 방석 위에 똑바로 앉았어. 아무리 머리가 가려워도 아무리 콧물이 흘러도 아무리 파리가 들러붙어도 꾹 참았지. 녀석들 얌전하니 참 좋구나. 훈장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 그런데 참는다는 게 어디 쉬운가? 머리 헌댕이는 머리가 근질근질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섰어. 코 훌쩍이는 콧물이 줄줄줄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 눈첩첩이는 온 동네 파리가 덕지덕지 온몸이 베베 꼬였지.
그래도 어쩌겠어. 떡을 먹으려면 참고 또 참아야지. 참다 못한 머리 헌댕이가 꾀를 냈어.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어제 산에 갔는데 말이야. 숲속에 노루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노루가 뿔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도 뿔, 저기도 뿔. 머리언댕이는 머리에 뿔난 흉내를 내며 가려운 곳을 꾹꾹 눌러 긁었어.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본 코훌쩍이가 얼른 이야기를 이어받았어. 그래, 그 노루를 잡으려고 사냥꾼이 활을 이렇게 쐈잖아. 코훌쩍이는 활시위를 당기는 신용을 하며 소매로 코를 쓱 닦았어. 이리 가면 이리 쏘고 저리 가면 저리 쏘고. 코훌쩍이는 계속 활을 쏘는 척하며 코를 실컷 닦았지. 아니야, 아니야. 눈첩첩이도 얼른 끼어들었어. 노루는 뿔이 없어. 사냥꾼도 활을 쏘지 않았단 말이야. 눈첩첩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두 손을 마구 내저으며 파리를 쫓았어. 새 친구는 계속 이야기를 하며 박박박 슥슥슥 휘휘휘 정신없이 머리를 긁고 코를 닦고 파리를 쫓았어. 그 모습을 보고 훈장님은 너털웃음을 터뜨렸어. 허허허, 요 녀석들, 내가 졌다. 내가 졌어. 훈장님이 웃자 새 친구도 따라서 크게 웃어댔지.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웃겼거든. 내가 괜한 내기를 시켰구나. 너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야. 훈장님이 떡을 내주며 말했어. 새 친구는 정답게 떡을 나누어 먹었단다. 그 뒤로 머리언댕이, 코훌쩍이, 눈첩첩이는 늘 함께 다니며 사이좋게 지냈어. 셋은 언제나 서로 돕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대.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첨벙첨벙 개울에서 놀며 몸을 씻었지. 머리언댕이, 코울적이, 눈첩첩이는 참 지저분하기도 하구나. 제대로 씻으면 머리도 덜 가렵고 눈물 콧물도 덜 나올 텐데 말이야. 옛날 아이들은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도 모르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놀곤 했단다. 엄마가 큰 소리로 부르면 그제야 아쉬운 마음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 그렇게 뛰놀고도 잘 씻지 않아서 아이들 얼굴은 늘 때가 끼어 꼬질꼬질했어. 옛날에는 우물이나 냇가에서 고생스레 물을 길어와야 했잖니. 물 구하는 게 어려운 만큼 씻기도 참 어려웠던 거지. 그나마 무더운 여름날에는 쉽게 씻을 수 있었어. 개울에서 첨벙첨벙 놀기만 하면 됐거든. 이렇게 씻으며 노는 걸 몇감기라고 한단다. 송사리떼를 몰고 다니며 한바탕 물장구를 치다 보면 어느새 몸도 깨끗해지고 더위도 한풀 꺾였지. 옛날에는 비누도 샴푸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에서 씻을 재료를 구했단다. 봉숭아 꽃물로 씻은 아이들은 얼굴이 뽀얘졌고 난초 삶은 물로 씻은 어른들은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좋은 향기가 났지. 이렇게 씻는 일 하나에도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단다. 특별한 날엔 어떻게 씻었을까? 명절이나 제사같이 특별한 날이면 옛날 사람들은 몸을 깨끗이 씻었단다. 우리나라 목욕 풍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 제사를 앞두고 목욕을 했어. 옛날 사람들은 제사 전날 밤이 되면 구석구석 몸을 깨끗이 씻었다는구나. 조상님의 넋을 뵙기 전에 예를 갖추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려는 거야. 유둔날에는 물맞이를 했어. 음력 6월 15일 유둔날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몸을 씻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여름에 더위도 안 먹는다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유둔날이면 약수나 폭포 밑에서 물을 맞는 물맞이를 했단다.
단오날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어. 음력 5월 5일 단오날에는 창포를 가마솥에 푹 삶아서 우려낸 물로 머리를 감았단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비단결처럼 고와지고 윤기가 났거든. 옛날 사람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잡귀를 쫓을 수 있다고 여겼대. 이야기랑 놀자. 따닥따닥 부스럼을 깨면 부스럼이 안 난대. 오늘은 정월 대보름날이란다. 이른 아침부터 딱, 따다닥 부럼 깨무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구나. 부럼은 잣, 호두, 밤, 은행, 땅콩같이 딱딱한 열매를 말하는데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부럼을 먹으면 피부에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데 실제로 부럼에는 피부에 좋은 영양소가 잔뜩 들어있지. 그러니 부스럼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머리 헌댕이, 코 울적이, 눈 첩첩이에게 부럼을 한가득 안겨주자꾸나. 부럼 바구니에 고소한 열매를 가득가득 넣어주렴. 방귀 시합. 대단한 두 방귀쟁이가 방귀로 맞붙었어요. 보리고울 방귀쟁이는 뿡뿡 방귀로 바윗돌도 굴리고 고구마 마을 방귀쟁이는 빵빵 방귀로 집도 무너뜨리지요. 이런 둘이 방귀로 한판 붙었다니 엄청난 대결이겠지요. 누구나 부끄럽게 여기는 방귀를 마음껏 뀌는 모습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재미나게 표현한 방귀 소리를 읽으며 신나게 웃어봐요. 보리고울에 엄청난 방귀쟁이가 살았어. 방귀가 어찌나 된지 뽕 뀌기만 해도 밥상이 휙 뒤집어지고 밥그릇이 슝 날아갔어. 마음 놓고 뿡 방귀를 뀌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벌러덩 자빠질 정도였지. 그러니 보리고울은 항상 들썩들썩했어. 보리고울 방귀쟁이의 방귀는 쓸모가 참 많았어. 뿡! 방귀 한 번에 무거운 바위도 대굴대굴 굴렀어. 뿡뿡! 커다란 나무도 우지직 넘어갔지. 뿡뿡뿡! 사나운 산짐승도 꼼짝 못했어. 허허허! 역시 내 방귀는 최고야. 보리고울 방귀쟁이는 자랑스러운 듯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었지. 어느 날 보리고울 방귀쟁이가 나루터에 갔어. 그런데 건너편에서 빵 소리가 나더니 나룻배 하나가 슝 날듯이 오지 뭐야. 이야, 자네 방귀 덕분에 순식간에 도착했네. 허허허, 돌아갈 때도 내가 방귀 한번 뀌어주지. 고구마고울 방귀쟁이는 엉덩이를 쭉 내밀며 큰 소리를 쳤어. 역시 고구마고울 방귀쟁이가 최고야. 사람들은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지. 집에 돌아온 보리고울 방귀쟁이는 자꾸만 고구마고울 방귀쟁이가 생각났어. 흥, 최고의 방귀쟁이는 바로 나라고. 보리고울 방귀쟁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좋아, 내가 그 녀석 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보리고울 방귀쟁이는 보리밥을 한 솥에서 아귀아귀 다 먹었어. 보리고울 방귀쟁이는 고구마고울 방귀쟁이를 찾아갔어. 그런데 아이 혼자 집을 보고 있네. 얘, 아버지께 방귀를 겨루러 왔다고 전해라. 보리고울 방귀쟁이가 소리쳤어. 우리 아빠와 방귀를 겨룬다고요? 헤헤헤. 우리 아빠 방귀에 혼나기 전에 얼른 돌아가세요. 아이는 혀를 날름 내밀고는 부엌으로 쏙 들어갔어. 요놈이 어른을 놀리다니 혼 좀 나봐라. 화가 난 보리고울 방귀쟁이는 부엌문에 대고 방귀를 뿡 뀌었어.
그러자 아이는 아궁이 속으로 쑥 들어가서 구불구불 구두를 지나 굴뚝으로 뿅 나왔지. 아이는 굴뚝에 몸이 꽉 끼어 옴짝달싹 못했어. 네 아빠가 오면 보리고울로 날 찾아오라고 전해라. 얼마 뒤 고구마고울 방귀쟁이가 집에 와보니 아들이 굴뚝에 끼어 울고 있었어. 거기는 어떻게 올라간 거야? 고구마고울 방귀쟁이가 묻자 아이는 울면서 대답했어. 보리고울 방귀쟁이 아저씨가 그랬어요. 잉잉잉. 고구마고울 방귀쟁이는 씩씩대며 아들을 굴뚝에서 꺼냈어. 그리고 고구마 한 광주리를 쪄서 꾸역꾸역 다 먹었지. 고구마고울 방귀쟁이는 보리고울로 달려갔어. 보리고울 방귀쟁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 흥, 무서워서 숨었나 보군. 그렇다고 내가 그냥 돌아갈 줄 알아? 고구마고울 방귀쟁이는 보리고울 방귀쟁이 집에다가 방귀를 힘껏 뀌었어. 빵! 방귀 한 번에 대문이 와지끈 넘어갔어. 빵빵! 이번에는 장독들이 와장창 깨졌지. 빵빵빵! 지붕까지 훌러덩 날아갔어. 이만하면 내 방귀가 얼마나 센지 알겠지? 속이 시원해진 고구마고울 방귀쟁이는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며 돌아갔어. 아니, 우리 집 꼴이 왜 이래? 킁킁,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 보니 고구마고울 방귀쟁이가 왔었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보리고울 방귀쟁이는 벌개진 얼굴로 두리번댔어. 마침 돌로 만든 절구통이 눈에 띄었지. 보리고울 방귀쟁이는 절구통에 대고 방귀를 뿡 힘껏 뀌었어. 절구통은 고구마 거울로 슝 날아갔지. 어? 저게 뭐야? 왜 절구통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마루에 누워있던 고구마 거울 방귀쟁이는 벌떡 일어났어. 그러고는 날아오는 절구통을 향해 방귀를 빵 뀌었지. 절구통은 보리고울로 도로 날아갔어. 휴, 내 방귀가 아니었으면 집이 무너질 뻔했네. 고구마고울 방귀쟁이는 땀을 닦으며 한숨을 돌렸어. 어라? 왜 절구통이 다시 돌아오지? 우리 집이 아니라 고구마 고울로 가라고. 뿡뿡뿡뿡. 보리고울 방귀쟁이는 다시 방귀를 뀌었어. 절구통은 도로 고구마 거울로 슝 날아갔어. 엥? 절구통이 또 오잖아. 오호라, 보리고울 방귀쟁이 짓이었군. 빠바방빵빵. 고구마 거울 방귀쟁이는 방귀를 또 뀌었어. 절구통은 다시 보리고울로 퓨 날아갔지. 어느덧 밤이 되어 보름달이 둥실 떠올랐어. 그때까지도 절구통은 고구마 고울과 보리고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 어휴, 힘들어. 이제는 서 있을 힘도 없네. 보리고울 방귀쟁이는 다리가 후들, 눈앞이 빙빙 돌았어. 에고고, 배도 고프고 기운도 없네. 고구마 고울 방귀쟁이도 엉덩이가 욱신, 머리가 띵했어. 마지막 한 방으로 끝내자. 두 방귀쟁이는 온 힘을 모아 동시에 방귀를 뀌었지. 뿡뿡뿡뿡뿡 빠바바방 빵빵. 절구통은 두 방귀를 한꺼번에 딱 맞았어. 절구통은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지. 날고 날고 또 날다가 마침내 절구통이 쿵 떨어졌어. 바로 달나라의 말이야. 그때부터 달나라 토끼는 이 절구통에 쿵덕쿵 쿵덕쿵 떡방아를 찧었대. 왜 떡에서 구린 냄새가 나지?
이야기 속 우리 문화. 방귀도 잘 뀌니 똥도 많이 누웠겠어. 대단한 방귀쟁이 둘이 만나니 온 동네가 들썩들썩 요란하구나. 이렇게 방귀도 뿡뿡 잘 뀌니 둘 다 똥도 퐁퐁 잘 누웠겠지. 재미난 방귀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똥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옛날에는 볼일을 보는 화장실을 뒷간이라고 불렀단다. 집 바깥마당 뒤쪽에다 지었다고 해서 뒷간이라고 한 거지. 뒷간은 땅을 깊게 파고 널빤지로 위를 덮은 다음에 구멍을 뚫어 만들었어. 그러니 어린아이가 똥을 누다 구멍 아래로 쑥 빠지는 일도 종종 있었단다. 이럴 때면 옛날 사람들은 뒷간 귀신이 심통을 부린 거라고 여겼대. 그래서 송편만한 떡 100개를 빚어서 뒷간에 놓고는 뒷간 귀신에게 화내지 말고 아이를 잘 보살펴 달라고 빌었단다. 이 떡을 똥떡이라고 부르는데 뒷간에 빠졌던 아이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똥떡 똥떡 하고 외치며 이 떡을 나눠 주었지. 요즘에야 보드라운 화장지가 있지만 예전에는 종이조차 귀했단다. 똥을 누고 나면 지피나 나뭇잎으로 뒤처리를 해야만 했지. 어떤 집에서는 뒷간 옆에 새끼줄을 메어놓고 문지르기도 했어. 그런데 옛날에는 똥이 농사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했단다. 똥을 논밭에 뿌리면 콩이며 밭이며 쑥쑥 잘 자랐거든. 비록 냄새는 고약하지만 참 좋은 거름이었지. 그래서 다들 똥을 귀하게 여겼단다. 방 안에도 뒷간이 있었다고? 한밤중에 멀리 있는 뒷간까지 가는 건 아이나 어른이나 참 귀찮은 일이었지. 그래서 옛날에는 들고 다니거나 방 안에서 볼일을 볼 수 있는 물건들도 있었단다. 방 안에서 사용하는 요강. 요강은 방 안에 두고 사용했던 변기란다. 주로 소변을 볼 때 사용했지. 예쁜 그림을 그려 꾸민 요강들도 있었어. 여자들이 가마를 타고 멀리 갈 때도 썼단다. 남자들이 사용한 호자. 남자들이 뒷간이 없는 먼 바깥에 나갈 때 사용한 변기야. 군인들이 모여 훈련을 할 때도 사용했지. 호자에 모인 소변은 나중에 거름으로 썼단다. 임금님의 변기 매화틀. 임금님이 사용하는 변기는 매화틀이라고 불렀어. 임금님의 똥을 매화꽃이라고 불렀거든. 매화틀은 화려한 비단으로 장식을 했는데 매화 그릇을 안에 넣어 사용했지. 이야기랑 놀자. 똥장수 아저씨가 거름을 가져왔어. 옛날에는 똥장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 농사를 짓는 곳은 거름으로 쓰느라 똥이 귀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곳에서는 똥을 치우는 게 일이었지. 그래서 똥장수는 동네마다 다니며 똥을 사서 똥통에 담아가 농부들에게 거름으로 팔았단다. 비록 더럽고 냄새나는 똥을 다루는 일이었지만 덕분에 농사에 쓸 좋은 거름을 구할 수 있었지. 그러고 보면 똥장수도 참 귀한 직업이 아니겠니? 똥장수 아저씨가 똥을 잔뜩 지고 왔구나. 너른 밭에 똥거름을 골고루 뿌려주렴.